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선택할 기회는 내가 만든다. 네. 오늘 법회 오시는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하물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은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이에요. 뭐 결혼할 때는 어떤 남자를 만날 것인가, 또 자녀들 낳고도 학교를 보낼 때는 어떤 학교를 보낼 것인가, 뭐 모든 것이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어떨 때는 옳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선택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내가.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 거다. 다른 사람이 그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아들도, 늦둥이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어디로 갈래? 그래서 어디 가고 싶다. 이왕이면 다른 데 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거기는 더 좋은 학교고, 좋은 학교를 간다는 건 뭐냐?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 그냥 네가 가고 싶은데 거기만 가면 그냥 단지 고등학교만 갈 뿐이지, 우리가 고등학교를 간다는 건 고등학교 이후에 다른 것도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지, 꼭 거기 당장 쉬우니까 거기 가고 싶다 거기를 선택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선택이에요. 결국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일생 중에서 자,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고민이 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은 넓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길만 알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강요가 돼요. 거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기차로도 가고 승용차로도 가고 버스로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좀 늦었네, 버스 타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기차로 갈까? 이게 선택을 조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택만 알고 그 길만 안다면 거기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다양한 친구를 만나보라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친구도, 그 싫어하는 친구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라면 그 친구도 만나봐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눈앞에 좋고 도움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멀리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친구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별로야. 그 별로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 살고 뭐를 잘 사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모여드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친구를 사귈 때는 진짜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 진짜 백이에요. 그러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자루에다 넣고 그 친구 집 지브일딩에 방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진짜 백이라고 했던 친구들이 다 문을 닫고 내쫓으면서 난 너를 알지 않는다. 내가 너하고 친구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 그 일을 같이 해결할 만한 재미가 없다. 이래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얼른 안으로 들어와라. 어떻게든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 같이 잘 상의해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난처한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친구였다고 하는 사람도 다 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 친구는 친구를 잘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짧은 안목으로 이제 자기가 좋고 싫고 하는 단촉한 생각으로 친구를 만나. 다양한 친구를 볼 줄 모르고 넓게 폭넓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다 버리는 친구들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길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만들고 전기를 이렇게 개발해서 발견해요.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이제 겨우 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디슨은 나같이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안 되는 방법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나는 그 다양하게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것도 안 되구나, 이것도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안 되는 방법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냥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보면서 그것이 실패했는데 그래서 그 실패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것이지 그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는 선택 모든 것이 다 나의 선택이고 또 내가 그 다양함을 얻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조건이 된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오른쪽 길로 가요? 왼쪽 길로 가요? 그게 이제 그 길을 두 개의 길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느 길이 나에게 이로운가? 이로운 것만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길이 나에게 편리한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롭고 편리한 길만 선택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롭고 편리한 길만 나에게 와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선택을 안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에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힘들지만 출근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힘들어도 한 달 지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좀 더 넓게 보고 한다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아니면 일생을 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누구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기쁨과 슬픔이 다 나에게 도움이 돼요. 기회가 되고 좋은 일만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슬픈 일도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모든 순간,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들이 다 나를 만드는 그런 기회의 순간인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딱 정해져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친구 하나가 진짜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기회는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만큼 다가온다.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그게 기회인 줄 알고 그걸 딱 한다 이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를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연마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그런 기회가 오면 이거 좋은 기회다. 이거 잡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국의 토트넘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이제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진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인품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으로 이적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이나 뭐 이렇게 조건들을 많이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받지 않는 대신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쪽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도 이 한 사람의 선수가 왔는데 불구하고 전체 팀 분위기와 미국 전체의 문화가 변한다고 하는 걸 그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부장도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서 그동안에는 구단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게 한 사람이 얼마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런 준비를 안 했으면 되겠네요. 아버지를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형도 같이 축구를 했더라. 근데 형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손흥민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뭐냐면 자기가 조금 연습하고 실력이 있으면 빨리 필드로 나가가지고 내 실력을 뽐내고 싶어 해요. 내가 이만큼 잘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달리고 또 골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게 지금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준비를 잘 해놔야 기회를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이 볼 트래핑만 하는 거를 몇 시간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몇 년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볼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기술을 가르치면 금방금방 습득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필드부터 나간 사람은 자기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탄로나고 또 기초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쳐서 오래 선수 생활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손흥민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가 그러한 철학을 스스로 익히고 몸으로 배워서 또 마음으로 새겨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영국에서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자기 팀에 있는 선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우연은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선택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도 만들지만 또 자격을 갖출 때 그런 선택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나 재주가 아니고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기틀, 그리고 실력과 인격, 마음가짐, 신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손으로 또 몸으로 익힌 이런 기술이나 재주 이런 것만이 실력이 아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느냐.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종용용품 14장에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푸라. 그러면 나의 구하는 말을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함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을 참 지도하려고 하지만 그 지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격을 갖춰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고 또 내가 은혜를 잘 받으려면 먼저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상대도 자타가 고루 다 함께 그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라는 거죠. 나 혼자만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이 기회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회를 만났을 때 이게 진정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주나 실력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참된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실력만 보고 재주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내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니까 어떤 교무님이 그 모임에 오면 자꾸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짜증내고 불평하는 모습만 보고 저 교무님 왜 모임 올 때마다 이렇게 짜증나고 불평내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이유를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교무님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해보고자 하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 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요. 근데 나는 그 여건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해보고 싶고 실력도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가 되니까 아, 그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해가 되고 안 됐다. 그러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오고 그런 또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찍고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헤아리고 아는 우리의 마음, 그런 준비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다 같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내 재능과 실력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스스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기회를 함께 살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해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할 기회는 내가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택의 기회를 만나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